기생충 조여정, 왜 여기 드레스 고집했을까? 칸 영화제부터 아카데미 시상식까지 국내 브랜드 택한 조여정. 이유는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내 관왕에 오르던 날, 배우 조여정은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누드톤의 일자 톱과 풍성한 블랙 스커트가 돋보이는 우아한 드레스였다. 조여정이 지난 9일 현지 시간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입은 드레스는 해외 유명 럭셔리 브랜드가 아닌 국내 여성복 브랜드 아보아보, 배부어복 제품이었다. 아보아보는 한아름 한보름 자매가 이끄는 여성복 브랜드로 기성복 라인과 함께 특별한 날 입을 수 있는 세레모니 라인을 함께 판매하고 있다. 기성복 원피스 한 벌에 70만 원 정도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대의 브랜드다. 조여정이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국내 브랜드 드레스를 입은 것은 금방 화제가 됐다. 동시에 드레스 디자인이 너무 심플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았다. 아보아보 디자이너 한아름 실장은 의도된 디자인이었다고 했다. 한 실장은 화려함보다는 클래식한 분위기와 완벽한 핏으로 조여정의 강점을 드러내기 위해 특히 신경 썼다고 밝혔다. 이어 조여정은 이목구비가 매우 뚜렷하지만 그 가운데 드러나는 동양적인 선이 매력적인 배우라며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것을 목표로 의상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조여정의 건강한 피부를 가장 잘 빛내줄 수 있는 스킨톤의 톱과 항아리를 연상케 하는 실루엣의 스커트가 더해진 드레스가 탄생했다. 한 실장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위해 광택이 감도는 실크 소재로 스커트를 제작했으며 컬러 블록 디테일로 세련미를 강조하고 작은 조여정의 키를 더 커 보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영화 기생충과 조여정, 빅픽처 있었다. 조여정과 아보아보의 인연은 아카데미 시상식 전부터 이어져 왔다. 지난해 5월 조여정이 영화 기생충으로 제72회 칸 영화제에 참석할 때부터 함께했다. 이어 기생충 언론시사회, 10월 부산국제영화제, 11월 청룡영화제에 이어 아카데미 시상식까지 조여정은 지난 1월 열린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입은 드레스를 제외하고 모두 아보아보의 의상을 입었다. 조여정이 국내 브랜드인 아보아보의 의상을 입게 된 데엔 10여 년간 호흡을 맞춘 고민정 스타일리스트의 힘이 컸다. 한 실장은 고 스타일리스트에겐 영화 기생충 일정에 맞춘 패션의 빅피처가 있었다고 했다. 조여정이 칸 영화제부터 이후 이어진 일정에 맞는 스타일의 흐름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설명이다. 고 스타일리스트가 그린 스토리와 TPO, 시간, 타임, 장소, 플레이스, 상황, 어케이전에 알맞는 의상들을 조여정의 몸에 꼭 맞는 완벽한 핏으로 구현하기 위해선 국내 브랜드가 적합했다는 것. 칸 영화제에선 매트한 블랙 컬러가 연출하는 아우라와 최소한의 절개로 포멀하고 클래식한 룩을 연출했으며 이어 언론 시사회에서는 상큼한 컬러의 투피스를 선택했다. 발랄한 레몬색으로 황금 종려상이 줄 수 있는 무게감을 덜고 역할에 알맞는 일명 청담동 며느리 스타일을 연출했다. 부산국제영화제와 청룡영화제에선 블랙과 피치톤의 드레스를 번갈아 입으며 한 가지에 치우치지 않은 다양한 매력을 선보였다. 조여정, 국내 브랜드 택한 이유. 조여정은 때 중요한 순간에 국내 브랜드를 선택했을까? 한 실장은 그 이유를 완벽한 핏에서 찾았다. 한 실장은 조여정과 고 스타일리스트가 화려한 옷보다는 TPO와 자신에게 딱 맞는 옷을 찾고자 했다고 말했다. 옷은 스타일의 일부일 뿐, 화려한 옷 한 벌에 주목하기보다는 배우가 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조여정 씨가 없는 시간을 쪼개가며 피팅, 의상 제작 과정에서 옷을 입어보는 과정을 자주 하러 온 결과 완벽한 핏을 연출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아보아보가 여성이 지닌 본연의 실루엣을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체구가 작은 조여정에게 알맞은 핏인데다 그의 동양적인 선을 강조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분양 서름 벗고 분양가 2배 뛴 서울 새 아파트. 재테크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 롯데캐슬 골든풀에 미분양 단지였는데 지금은 분양가의 2배씩은 뛰었어요.
오는 28일 입주를 앞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 롯데캐슬 골든폴에는 2016년 12월 분양 당시 많은 물량이 미분양으로 남았던 단지다. 정부가 분양 한 달 전인 11월 10일 새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 지역의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전매 제한 기간 확대로 대거 미분양. 당시 정부는 서울, 강남 4구 등 37개 시군구를 청약 조정지역으로 묶어 규제를 강화했다. 대책 발표 이후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서울 스무안 계구와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 동탄 이신도시 세종시 등도 공공택지는 2년 6개월 물결표 쌓인 3년 민간 택지는 기존 6개월보다 1년 늘어난 1년 6개월간 전매를 제한했다. 바로 다음 달 분양에 나선 사당 롯데캐슬 골든폴에도 대책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 강남 4구와 비교하면 전매 제한 기간이 짧긴 했지만 기존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며 단기 투자 수요로부터 외면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1순위 당일 청약에서 523가구, 특별 공급 제외, 모집에 1,439명이 청약해 평균 2.75대 1의 비교적 저조한 경쟁률을 보였다. 11개 주택형 중 9개 주택형은 1순위 당해 지역에서 마감됐으나 2개 주택형은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후 진행된 정당 계약에서도 계약률 100%를 달성하지 못하고 선착순 분양에 들어갔다. 다음 해 2월까지 상당 가구 수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매물 시세 분양가의 2배로 뛰어.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1아파트 분양권에는 5억 원 수준의 웃돈이 형성돼 있다. 지난달에는 전용 84 분양권이 11억 1,830만 원, 7층, 10억 7,640만 원, 17층에 실거래됐다. 동일 면적 분양가가 6억 5,470만 물결표 쌓인 7억 1,140만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4번 지역 이상 뛴 셈이다. 사당동의 이 공인 관계자는 전망 좋은 동의 고층 매물은 15억 원까지도 나온 게 있다며 전세 시세가 분양가 수준인 7억 5천만 물결표 쌓인 8억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11세 대책 이후에도 지금까지 여러 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서울 공급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신축 몸값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초소형인 전용 49도 현재 8억 5천만 물결표 쌓인 10억 5천만 원까지 매물이 나와 있다. 웃돈은 최고 5억 3천만 원 정도다. 분양가 4억 8,100만 물결표 쌓인 5억 1,660만 원과 비교하면 웃돈은 최고 5억 원 이상이다. 5억 2,590만 물결표 쌓인 5억 7,410만 원에 분양한 전용 59도 작년 10월 9억 6,260만 원에 마지막 거래된 후 호가가 훌쩍 뛰었다. 분양가와 비교하면 이번 집에 이상 뛴 10억 물결표 쌓인 13억 5천만 원 수준의 매물이 나와 있다. 인근 비중개업소 관계자는 입주가 코앞이어서 전세 물건이 가격대별로 많이 있으니 지금이 적기라며 장기의 임대사업자 물건도 다수 있다고 권했다. 특별히 부분임대형으로 지어지는 전용 84기는 원룸과 투룸의 전세 물건이 따로 나와 있다. 이 단지는 주변 숭실대 총신대 등 대학가가 있는 것을 고려해 전용 84 일부 주택형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부분임대형 주택형으로 구성했다. 이는 원룸 공간과 투룸 공간이 분리돼 있어 이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원룸 전세 시세는 2억 원, 투룸은 5억 5천만 원 정도다. 생태연못 등 조경 특화 눈길. 사당 롯데캐슬 골든폴에는 지하 4층 물결표 쌓인 지상 18층, 17개 동, 전용 49 물결표 쌓인 97에 959가구 규모다. 조경 특화 아파트로 단지 내 생태연못을 조성하는 등 대막 조경시설을 대거 도입한 점이 눈에 띈다. 현장 관계자는 사전 점검을 진행한 결과 생태연못, 티하우스, 산책로 등 단지 내 조경 공간에 대한 예비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헬스장, 사우나, 건식 포함, 실내 골프 연습장 등이 마련됐다. 인근으로 현충근린공원, 가치산공원, 상도근린공원 등이 있어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는 평가다. 이마트 태평백화점 메가박스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사당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등 문화 편의 시설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다. 신남성초
상도중, 상현중 등으로 찻길을 건너지 않고 도보 통학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아쉬운 점은 지하철역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7호선 남성역이 약 1.2km 떨어져 있어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성인 걸음으로 걸어서 18분, 마을 버스를 이용하면 13번지분가량 걸린다. 남성역에서 논혁역까지 오정거장이면 닿을 수 있다. 지난해 서리풀터널이 개통해 자가용을 이용하면 강남역 일대 업무지구로 바로 통한다. 한혜진, 옆에 드러낸 수영복 패션 과감한 노출 깜짝. 모델 한혜진이 석양빛을 담은 수영복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패션 매거진 하퍼스 바자, 하우퍼즈 버저러는 3월호의 얼굴로 모델 한혜진을 발탁했다. 이번 화보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 펜디, FENDI와 함께 진행했으며 한혜진은 놀라운 패션 소화력과 카리스마를 뽐내 눈길을 끌었다. 한혜진은 이탈리아의 이글거리는 태양을 담은 듯 화려한 컬러와 사랑스러운 플로럴 패턴이 담긴 수영복에 속이 은은하게 비치는 패턴 로브를 걸쳤다. 한혜진은 특유의 자신감 있는 포즈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또 다른 화보 속 한혜진은 사랑스러운 플로럴 드레스에 봄 분위기 물씬 풍기는 핑크색 가디건을 걸쳐 여신 같은 자태를 뽐냈다. 한혜진은 스커트 자락의 은은한 시스루 디테일과 드레스와 같은 패턴의 샌들을 매치해 감각적인 룩을 완성했다.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등 최근 방송계를 종횡무진하며 사랑받고 있는 한혜진은 화보 촬영 현장에서는 톱모델다운 모습으로 찬사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한혜진은 현장에서 스태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비주얼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영하 7도의 추운 날씨에서 진행된 야외 촬영에도 거침없이 촬영에 임했다고 한다. 장도연, 일부러 외제차 산 이유는 개그맨 장도연이 방송에서 운전 실력을 공개하면서 그가 타는 외제차에 관심이 쏠렸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외제차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 언급한 과거 방송 내용이 재조명됐다. 지난 14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는 장도연이 출연했다. 이날 장도연이 탄 차는 벤츠의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GLE 쿠페로 추정되며 1억 원 초반대의 가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장도연은 방송에서 외제차를 일부러 샀다고 고백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JTBC 썰전에서 진행자 김구라는 장도연에게 장도연 씨는 어떤 차를 타고 있어요? 개그맨 동료들 스포츠카 많이 사잖아요 라고 물었다. 이에 장도연은 사실 개그맨들은 직업적으로 사람들이 하대를 한다며 배우와 개그맨을 보는 시선이 다르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남들 시선 때문에 외제차를 꼭 소유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도연은 자동차 구입할 때 브랜드부터 따지게 된다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중고 외제차를 구입했다고 전했다. 유럽 거부들은 ESG 투자로 자산을 옮겼나? 2020 새로운 10년 ESG 7대시 사랑해요 ESG 우량기업 투자가 장기적으로 안전하다는 신념. 편집자주 ESG,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ESG 친화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자금은 30조